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9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이번주부터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6주간 시행이 되죠. 예년과 달라진 점이 이제 4주에서 6주로, 예년에는 그냥 야간 경마라고 불렸는데 올해는 이제 벚꽃 야간 경마, 가을 야간 경마 이렇게 좀 구분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자, 6주 동안 시행이 되고 10월 첫 주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바로 휴장 전주죠. 야간 경마가 끝나고 나면 바로 추석 명절 휴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도 좀 변동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예년처럼 14시 시작, 21시에 끝납니다. 토요일은 예전에 시행했던 노을 경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2시 25분에 시작해서 20시에 마지막 경주가 이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똑같이 이제 10시 35분 18시 주간 경마와 똑같이 시행이 되고요.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이렇게 시간 변동을 가져가면서, 제주는 또 금요일은 야간 경마가 좀 포함이 되는데 토요일 제주는 주간 경마예요. 주간에 제주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서울 몇 개 경주만 이제 야간에 시행이 되겠죠. 자, 이렇듯 올해 야간 경마가 이번 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지난주 성적 간단하게 살펴보고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기본 적중이 나왔는데 또 임팩트가 부족했어요. 첫 번째 선택과 메인을 잡긴 했습니다만 두 경주 모두 생각보다는 환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메인은 저는 이 1, 2막군이 좀 환수가 나와 줄 줄 알았거든요. 주력으로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배당판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생각보다는 매력이 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금요 경마 8월 월말 시행되는 금요 경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하기 전에 지난주 목요일날 모레 보충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 경마는 완전히 선행마들의 잔치였습니다. 근데 또 일요일 부산 주로를 보면은 일요일 부산 주로는 거의 정상 주로에 또 가까웠어요. 모레는 목요일날 깔았는데 조금 결과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어쨌든 일요일날 주로를 바탕으로 이번 주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오전장 주로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레는 지난주 목요일날 외주로 전 구간에 걸쳐서 조금 많은 양을 깔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승부처 공지하겠습니다. (7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1경주부터 한번 힘을 실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첫 경주 바로 시작합니다. 6등급 12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선택으로 힘을 실어 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스강주 기수의 레전드 히트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압도적인 인기죠. 토암산 드래곤, 틸샷, 강령, 데이모스 이런 마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강령이라는 마필이에요. 강령.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인데 주행심사를 통과하고 이제 첫 번째 경주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 이제 출발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재검을 받고, 재검 과정에서는 스타트가 상당히 매끈한 모습이었어요. 이 마필의 강점은 일단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고, 이 좋은 체형에서 나오는 밸런스가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어린 마필답지 않게 주행 자세가 아주 안정감이 있는, 발을 잘 쓰는, 강한 추진에도 마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강령이 주행 심사는 물론이고 새벽 훈련 시에도 지금 상당히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주행 자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강령. 이렇게 좋은 체형과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마필은 빠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 강령을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금요경마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서강주 기수가 인기마에 많이 기승합니다. 일단 뭐 이 레전드 히트는 서강주 기수가 타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기승하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1승 준우승 3회 서강주 기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준우승 가운데서는 금요일날 제가 현장 추천 경주로 좋은 배당 50복승식이 50배가 넘게 나왔죠. 그 경주를 주력으로 잡아드렸는데 바로 그 레이스에서 복병마의 서강주 기수가 기승해서 좋은 결과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강주 기수가 좀 예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많은 인기마에 기승한다는 점, 상당히 그 결과가 기추가 주목된다는 점. 이 서강주 기수가 22년도에 당시에 이제 뭐 신인 기수상인가 뭐 그걸 탈 정도로 아주 활약상이 대단했어요. 그 다음에 좀 주춤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어쨌든 올해 복귀해서 지난주 전까지는 활약상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 몰아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예년에 어떤 잘 뛰었을 때, 잘했을 때 그때 어떤 기량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기수다라는 점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주 기수의 지난주 활약상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첫 경주 승부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령에 대해서 일단은 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강령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6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K로열이 압도적인 인기를 보고 있는데, 자, 말씀드렸던 또 서강주 기수가 이번 경주 인기 1위마에 또 기승합니다. 1, 2경주 패스트킨, 월드태양,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 이 오아시스 루비라는 마필, 이 마필이 지금 데뷔전이에요. 어린 마필인데 1400에 썼단 말이에요. 마방에서. 자, 마방에서 1400을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7월달에 두 번의 주행심사를 거쳤고, 처음에는 이제 불합격했다가 두 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합격을 했는데 타임도 뭐 첫 번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요. 같은 7월달인데 물론 포화주로 했다는 점, 요거 살짝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날 주행심사를 치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데뷔전을 준비를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데뷔전을 준비를 했는데, 자, 그동안 마방에서 이 마필을 꾸준하게 준비하면서 이 마필은 짧은 거리보다는 1400이 낫겠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썼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어린 2살짜리 암말입니다만 힘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라는 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훈련 과정에서는 소속도 이제 당대스타 3등급 마필이에요. 한참 상위군을 상대로도 나름 뭐 앞서가려는 투지와 근성을 보이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훈련 시의 모습도 상당히 남다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 자, 역시 서강주 기수의 K로열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마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오아시스 루비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병권으로는 하운드 포커 그리고 외곽에 있는 플레어업 이 두 마필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이 나와준다면 뭐 그레이스 칼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복병권이에요. 요 외곽에 있는 9번, 10번, 11번 요 3두의 선전 가능성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재밌는 마필들이 많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3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6등급 16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닥터 크리스라는 압도적인 충막감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마필의 데뷔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데뷔전 뭐 깡바닥 전개하다가 외곽으로 추입을 했는데 거의 뭐 직선주로 탄력이 용수철이었죠. 뭐 채찍한대 되면 그냥 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탄력을 보였던 추진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았던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두 번째 경주인데 두 번째 경주를 1600 했습니다. 1600입니다만 뭐 닥터 크리스가 데뷔전 보여준 경주력은 이건 호흡이 아주 긴 탄력이다. 힘쓰는 구간이 짧은 마필이 아니다 라는 점을 뭐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1600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닥터 크리스는. 자, 남은 한 자리가 이제 관건입니다. 다수의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한 흐름인데 뭐 5번 스보갬블, 시애틀 드림 요 마필들 좋아요. 이 마필들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 다음 인기 순위인 요 리먼트라는 마필이 최근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닥터 크리스 강축에 붙여먹기, 꼬리 찾기 경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인기 마필들 중 리먼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800 레이스입니다.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금요경마 두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 굿데디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굿데디. 직전 초중반 레이스를 조금 무리한 페이스로 끌고 갔죠. 오버페이스성 레이스를 끌고 가면서 아쉬운 순위권에 머물고 말았는데 굿데디. 자, 굿데디가 전력을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강한 도전에 나서는 그러한 형국이에요. 자, 보령적 도마, 서성원의 보령적 도마, 그리고 최시대의 소드윙, 다나카 기수의 플래시런, 이런 마필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플래시런이라는 마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경주를 뛰고 이제 일반 경주로 넘어온 플래시런이라는 마필이거든요. 코리안 오커스에서 5위, 그리고 경기도 지사배에서 6위. 이 두 번의 경주가 모두 암말 대상 경주였죠. 두 번의 경주가 모두 암말 대상 경주였는데 암말 강자급들과의 장거리 레이스에서 하위군에 속해 있는 플래시런이 비교적 선전을 펼쳤다 라는 얘기예요. 특히 코리안 오커스의 경주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플래시런, 개인적으로는 이 플래시런이 앞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좀 활약상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인데, 자, 이번 경주 1800을 썼습니다. 1800 딱 적정거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라는 판단이에요. 5등급에서 강마급들도 1800에는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말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도 이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암말 대상 경주에서 뛰던 마필이라도 순말들과의 경쟁에서는 또 몸싸움이나 기싸움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점을 또 이겨내야 된다는 게 플래시런의 숙제예요. 하지만 오커스에서 그리고 경기도 지사부에서 보여준 경주력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수준이다 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 플래시런을 요주의 마필로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금요 두 번째 선택, 이번 선택, 바로 제 선택은 어떤 마필에게 힘을 실어 드릴 건지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5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강축은 없습니다. 트리플 드림이 근소하게 앞선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딜 러블리킹, 최강 트리플, 스위트웰, 넘프레일, 매직 스위티, 이런 마필들이 이제 가능성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경주 초반 이 스위트웰이 선행을 얼마나 편하게 나가느냐, 거기에 일단 레이스 흐름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레이스는 거의 도주성으로 펼쳤거든요. 도주에 도주. 스타트 잘 받아서 밀고 선행 갔는데 후창 마필들과 뭐 마신차가 뭐 한 4, 5맛이 났어요. 근데 힘한 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마필 페이스대로 갔습니다. 그냥 붙들고 뒷말들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니 길 가라. 그리고 쭉 갔는데 직선주로해서 탄력이 안 죽어요. 그 탄력 유지하고 교승선 통과할 때는 오히려 여력을 남길 정도로 스위트벨의 도주력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6등급이 아닌 5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스위트벨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스위트벨 5등급 도전에 나서는 스위트벨이 코너 타임을 살펴보면은 일단 5등급 정상적인 선행마 정도의 타임이에요. 아주 하이페이스다 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트벨이 과연 5등급 1200에서는 경주거리 일단 1200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스위트벨에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초반 편한 선행 여부가 이번 경주의 관건이 되겠는데, 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트리플 드림이 직전 경주 5등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이 종반 근성 있는 경주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현성 기수가 재기승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딜 러블리킹 역시 이 마필은 복귀전인데 공백 이전에 두 번의 경주를 모두 입상을 했던 복승률 100%예요. 그리고 지금 한 9개월 만에, 거의 10개월 만에 복귀전을 펼칩니다. 딜 러블리킹 훈련 과정에서의 상태나 걸음, 또 재검 과정에서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발빠른 매직 스위티, 또 최근 선전하고 있는 최강 트리플, 외곽의 넘프레일, 데뷔전 바로 우승을 거뒀던 이런 마필들까지 상당한 난타전이 될 것 같습니다. 난타전인데 직전 경주 종반 근성 있는 흐름을 보였던 트리플 드림이 빠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 코너 타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되든 일단 추격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차지할 테고, 여기에 또 등짝이 너무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축마 역할은 해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 축마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 스위트벨이 얼마나 편안하게 선행을 가느냐, 선행하는 과정에서 좀 견제를 받으면 당황할 수 있어요. 아직 어린 마필이고 직전 경주 우승을 했지만 이제 군이 바뀌었기 때문에, 등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스위트벨의 초반 편안한 선행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은 8번을 중심으로 이번 경주는 뭐 9번, 6번, 4번, 11번 이런 마필들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후차권 접전 구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압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초반 스위트벨의 전개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6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4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강축이 없습니다. 축이 없는 가운데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 자, 그 중에서도 저는 금화 프리시드에게 관심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내편과 금화 프리시드는 뭐 거의 그래프가 대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수준인데, 당연히 현장에서 아마 깜빡이가 나올 거예요. 뭐 월드히트 같은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바람을 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배당판 깜빡이는 36이 될 것이다. 36이 될 것이고, 이 두 마필이 다 아마 두 마필을 기준으로 1번, 2번 뚫리고 6놓고 또 1, 2번 뚫리고, 이런 식으로 두 마필을 놓고 이제 뭐 여러 방향으로 레이스 배당판이 흘러가겠죠. 아마 비슷하게 팔릴 겁니다. 비슷하게 팔리겠지만은 저는 금화 프리시드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게, 직전 경주 복귀전이 거의 1년 만에 복귀전이었거든요. 금화 프리시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력이 살아있다라는 점. 금화 프리시드가 지난해 8월 2일날 뛰고 공백을 가졌다가 올해 7월달에 이제 복귀전을 가졌어요. 11개월 만이죠. 복귀전. 그 11개월 만에 복귀전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목 차이에. 아쉽게. 경주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월 6일 뛰고 한 2달간의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2달이죠. 7월 한 달 꼬박, 그리고 8월. 물론 뭐 중간에 휴식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휴식기간이 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휴식과 준비기간, 긴 준비기간을 거치고, 자, 이번 정상 주기 속에 이제 나옵니다. 금화 프리시드가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소속조, 상위군, 달빛 사냥꾼, 윈드위너, 이런 마필들하고 상위군 마필들하고 붙어 다녔어요. 근데 안 밀립니다. 상위군 마필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림을 보일 정도로 그림이 좋기 때문에 금화 프리시드가 이번에는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금화 프리시드 주목해 주시고요. 자, 7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600입니다.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자, 에이스 하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 짭짤한 배당을 안겨줬죠. 당시에도 강력한 상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에이스 하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여수 슈퍼스타라는 강력한 상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수 슈퍼스타가 에이스 하이의 선행으로 부러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유니언 챔프와 엮어서 좋은 배당을 당시에도 승부로 잡아 드린 바 있습니다. 에이스 하이를 중심으로 뭐 준우승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도 믿고 가야 하는 축입니다. 이번 메인의 중심, 믿음의 중심, 에이스 하이. 뭐 15군데 축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더 강조를 안 해드려도 일단 뭐 에이스 하이는 누구나 축으로 볼 수 있는 레이스예요. 자, 문제는 이제 후차권이에요. 드노미네이트가 이제 후차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트러블 메이커, 스텔루나, 원더풀 큐티,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제가 노리는 제 관리마, 승부 타잉을 맞이한 관리마, 이 관리마는 지금 제가 언급을 했던 마필들 가운데 없어요. 인기 순위가 뒤로 확 밀려 있습니다. 11번을 중심으로 제 관리마, 여기 한 방에 힘을 실어야 될 경주고요. 방어권에서 역시 재밌는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번 경주 에이스 하이를 제외한 인기 마필들은 좀 불안한 요인이 많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재밌는 결과를 한번 기대하셔도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관리마가 사이즈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끈하게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라스트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3등급 1800입니다.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마무리 끝장 승부처 마지막 선택입니다. 원대한 꿈, 바이스로열, 스톰파이터, 브리드 오브 위저드. 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원대한 꿈이 56.5예요. 사이즈는 분명 으뜸인 건 사실입니다. 좋아요. 원대한 꿈은 뭐 1등급 갈 거예요. 무난하게 1등급까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데뷔 이후에 처음 달아보는 중량, 그동안 이 마필 실전에서 55까지는 달아봤습니다. 56도 안 달아봤어요. 56.5예요 56.5까지 올라갔는데 상대 마필들의 기량을 감안할 때 저는 이 56.5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직전 경주 기준 플러스 4kg 올라왔거든요. 3등급에서 56.5. 뭐 직전 원대한 꿈이 보였던 기량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대비 공략의 메리트, 이건 좀 부족해요. 축으로서의 공략권에 빼진 못하겠습니다만 뺄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저는 과감하게 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 믿고 가는 마필은 스톰파이터예요. 스톰파이터. 자, 스톰파이터가 대상경주에서 보여준 경주력이라면 뭐 충분히 저는 원대한 꿈하고도 해볼만하다. 농림부 장간배 준우승 마필 아닙니까? 장간배. 복귀전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들 틈에서 순위권을 기록하는 등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스톰파이터의 기량은 더 성장 일로에 있고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점은 단 한치의 의심도 없는 마필이거든요. 자, 박재희 기수도 잘 탑니다만 최근 부경의 대세는 뭐니뭐니 해도 쌍두마차, 서승훈, 그리고 김혜선. 김혜선 기수의 스톰파이터. 자, 이 스톰파이터가 저는 이번 경주 직전 경주 대비 0.5가 빠졌고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원대한 꿈이 플러스 4라면 무려 4.5의 부담 중량 격차가 이제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 마신차 극복해낼 수 있다 라는 결론입니다. 당시에 또 주로가 원체 추입이 거의 불가능한 주로였어요. 추입 자체가 포화 주로였고 뭐 깡바닥에서 시작해서 약간 올라오는 수준에서 그냥 레이스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주로도 상당히 가벼웠습니다만 일요일 주로를 감안한다면 거의 정상 주로에 가까웠거든요. 스톰파이터가 오전장 주로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을 해봅니다. 스톰파이터 마무리 끝장 승부처 주목해야 될 마필 바로 스톰파이터입니다. 자, 이상 부산 8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경마 뭐 의도적으로 좀 배제했던 너무 극단적인 저배당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적중수가 평소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이번 주 부산 또 제주 정리 잘해서 이번 주 금요일 경마는 제대로 이겨놓고 토요경마, 일요경마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많은 준비를 해서 내일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